개그맨 김용의 나는 정자다. 사람은 비록 멀어서 각자기나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들 박수라도 좀 쳐요. 신이 안 나시니. 개그맨 김용의 나는 정자다. 이 정자의 뜻은 정신병자의 준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직장도 잘려가고 있고 언론은 장악당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병자의 뜻은요, 아주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이 뭡니까? 정이 많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신이 뭡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병은 병적으로 자신보다 남을 챙기는 사람이 정신병자입니다. 이럴 때 또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가 정신병자고 누가 정말 상식인이 되는지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권층 1%가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99%의 가치 있는 세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딸랑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나는 꼼수다 하고, 그나마 우리가 좀 지탱하고 그나마 또 우리가 힘을 줬던 손바닥 뉴스가 또 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이준석 대변인이 하고 있는, 그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그 방송을 살리고 있는 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는 정자에 대해 기대하고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저희들도 이렇게 뭐 기자분들을 많이 부르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파업을 했습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주진우 같은 이런 기자분들을 갖다 부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양심 기자, 전 감동을 받았지만 한겨레의 우리 허재현 기자님도 딱 한 분 계시는데 취재활동 다니시고 사실에서 많이 방송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MB 정권에서 우리가 뭘 좀 하고 싶으면 연예인도 못 나가게 잘려버리고 사찰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난 결혼 안 했어. 잡혀가도 난 걱정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한 글자 단어는 평생에도 안 질린 게 다 한 글자입니다. 돈, 욕, 술, 빵, 밥, 빚. 근데 두 글자는 다 지겨워 아주. 이자, 전세, 월세, 카드, 연체, 대납, 죽음, 자살, 이혼, 파혼, 살인, 사치, 납치. 아주 제일 지겨운 단어 하나 있네. 각하. 세 글자 단어는 다 감동적인 게 세 글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그리고 정봉주. 봉주형 빨리 나와.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자, 그러면 감동적인 네 글자는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수구 꼴통과 보수 언론과 많은 친일파의 잔재 세력들이 그동안 뭘 누렸습니까? 4년 동안 자기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4년 동안 가장 소중한 내 나라 대한민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잘 알아는 새싹과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장 감동적인 5글자가 있습니다. 이 5글자는요, 이걸 갖다 제가 외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바로 라디오 21. 이 방송국이야. 딱 하나 남았어. 나같이 한번 박수 좀 사주세요. 박수. 나도 갈 데가 없어. 제가 오죽하면 KBS에다가 민원 넣었어. 나 좀 써달라고. 오죽했으면 제가 동물의 왕국 나가려고 했어요. 사자 먹잇감으로. 하지만 방송을 못하는 현실만 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버티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미아 누나라든지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참 개념 연예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는 아직까지 진실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문근영 씨라든지 뭐 고현정 씨 부르고 싶지만 오면 잘린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정권 교체돼서 모두가 우리가 정치 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는 인권 변호사이자 그리고 우리 서민과 또 항상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변호사님인데 유명하신 변호사입니다. TV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죠. 장유식 변호사님인데 그전에는 얼마 전에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영교 당선자분이 최초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제가 미리 찍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이현주 후보하고 서영교 후보가 이 방송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장유식 부인 그러면 서영교였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서영교 남편 그러면 장유식 변호사가 됐습니다.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 먼저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해주시다. 박수로. 소개해주세요. 소개 좀. 본인 소개. 와,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환성. 오프닝 되게 길게 하네요. 참. 나는 오프닝 하는 데만 10분이야. 근데 오늘 짧게 한 거야. 얘기 좀 하세요. 네,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별로 출연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항상 출연을 해가지고 오늘 잘 할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서초동 그리고 통인동
면목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뭐 공익 변호사라고도 하고 인권 변호사라고도 하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거 정봉주 의원 표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일대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변호사님. 어디 일대로? 아니 서초동은 원래 서초동. 이제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이고, 법원이 있는 예. 곳이고 예. 참여연대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인동. 예. 그래 앞으로는 이제 면목동으로 활동 무대가 주로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면목동 이제 또 의정 활동하는데 뒷바라지 해야죠. 예. 근데 우리 장 변호사님은 우리 라디오 21 그 애청자분에게 진짜 다시 한번요 감사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때 후보 등록하자마자 광명시에서 이 전재희 후보를 누른 이현주 후보하고 서영교 후보는 딱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두 분이 또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속에 당선이 됐어. 근데 아쉬운 건 그때 양천갑의 차영 그 후보님이 여기 방송에 못 오셔서 떨어졌어. 맞아. 방송에 안 나왔죠. 야, 진짜 원래 유튜브에서 예정에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매일 전화가 와요. 전재희 후보. 근데 우리가 최초로 여기서 이현주 후보를 알려준 게 뭐냐면 저걸 알렸습니다. 박은정 검사 동기더라고요. 그게는 유튜브에서 확산이 돼서 전재희 후보를 이겼고, 그다음에 우리 서영교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때 어머님 얘기 있잖아 하면서 또 서영교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 춘추과정했다는 걸 네티즌은 많이 몰랐는데 그게 많이 폭발적 반응해서 당선됐는데 이거 무슨 내가 남편 같아?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 무슨 잠시 내가 서영교 후보님 내가 남편인 줄 알았어.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티즌 여러분이 한번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거 보니까 이 나정자. 예. 낙곰수 나정자, 예. 나정자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고 예. 실제로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게 5%를 좌우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희는 18% 이상 이겼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잘난 척해. 이현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 영향을 받았고 또 차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도 그때 사정상 못 나오신 것 때문에 예. 그게 가장 근데 결정적인 변호사님 이유가 아쉬운 게 아니었을까. 있잖아요. 예. 차영 후보님이 1000표 차이로 좀 떨어졌어. 여기서만 오셨으면 되고. 근데 그때 우리 네티즌 분들이 딱 그 이현주 후보라든지 서영교 후보 보면서 느낀 게 그때 남편 두 분의 그 인사말이 나간데 남편들이 너무 참 훈남이다. 잘생겼다. 그래서 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면목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 부인 되시는 분은 바쁘시니까 인사하니까 뭐 다시 자, 나정자 듣고 계신 예. 그 면목동 주민 여러분, 중랑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옆에 두 분은요, 좀 생소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트위터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시고, 촛불 시민연대, 아주 이 부부입니다. 한 분은 감독님이시고, 한 분은 또 일반이신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뭐 재밌게 한번 합시다.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 매니아시오. 네. 자, 농담이고, 매니아입니다. 본인 소개해보지, 감독님부터 한번 소개하세요. 예. 뭐 여기 나는 정자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소개를 안 시켜줘서 원래 이게 소개를 해야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 왜냐면 나도 이럴 때 한번 독지 얘기를 한번 하게, 하면 나도 뭐 독지 한번 아까부터 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정신병자 4호 정도 되겠네요. 여기. 뭐 네. 뭐 남들이 그 화면으로 보면 예. 뭐 김어준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김호준, 진짜 김호준. 많이 좀 비슷해요. 우리 어머니도 못 알아볼 네. 정도로 사진이나 이런 비디오에서는 김어준과 비슷하다 그러는데 영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한 10여 년 하다가 영화에 꽂혀가지고 영화를 준비하다가 촛불이 터져가지고 아직 입봉을 못했어요. 계약만 2번 했다가 그냥 뭐 외압인지 뭐 탈압인지 그냥 아니, 근데 그 도망가려고. 사무실 이름이 뭐죠? 영화사 이름이? 아주 도깨비예요. 아까 명함 받았는데 독특하더라고. 도깨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이 도깨비라는 게 이게 고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영물인데 네. 모든 일을 이루게 하죠. 네. 근데 변덕이 좀 심해가지고 네. 내 맘대로는 안 되지만 네. 하여튼 언젠가는 꼭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물이라 예. 제가 지금 트위터에서도 도깨비를 쓰고 있고 글쎄요. 뭐 도깨비처럼 제가 또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좀 예.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황영원입니다. 깜짝 놀란 게 우리 감독님 아까 파란색 잠바 입었길래 내가 좀 파란색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쪽 뭐 새누리 상관없는 거죠? 새누리가 네. 제가 왜 이 잠바를 오늘 입고 나왔냐면 새누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빨간색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제가 참 파란색을 좋아해서 한 진짜 몇십 년 동안 파란색 옷을 입지를 못했었어요. 제대로. 예. 요즘은 이렇대더만요.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빨간색은요. 네.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까만색은 또 뭔지 아세요? 글쎄요. 어버이연합이에요. 까만색 그래요? 입고 오세요. 까만색. 자, 농담이고 한번 소개해 주시고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촛불 시민 마이크 좀 가까이 한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
저는 2007년 그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로 만들어진 안티 EMB 카페 네. 그 카페에 가입해서 연말부터 바로 촛불을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지겨울 만큼 촛불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촛불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하셔야죠. 부부시죠? 예, 같은 이불 덮고 자고 있습니다. 예, 한 방에서 삽니다. 야, 근데 우리 한서정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트위터를 하는데 예. 굉장히 트위터 글도 좋고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그냥 굉장히 보고 싶어서 그냥 섭외를 드렸는데 예. 자, 두 분은 어떻게 아니 그 예. 글 쓰는 거 직접 눈으로 못 보시죠? 예. 그거 내가 씁니다. 어쩐지 글이 되게 좋은 거야. 말도 안 돼. 예. 아니, 이건 대필이잖아, 그럼 대필.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누굴 먼저 섭외한 거예요? 아니 먼저 한서정님이 워낙 그러면 유명하셨죠. 따라오시고서는 뭐 그렇게 앞에 제가 나서시는 항상 이럽니다. 따라와서는 앞에 나서는 게 제. 어쩐지 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네 남편분이 있어주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 네. 요번에 그 광우병이 다시 터졌어요. 예. 촛불 계속 또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변호사님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광우병 요번에 이거 대해서요.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문제는 뭐 언론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 보느냐, 뭐 아니면 신뢰의 문제로 보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신뢰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네.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 네.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임기 말이 돼가지고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좀 무시하고 국민에게 네. 신뢰를 주지 못한 네. 정부의 업보가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의 어떤 적나라한 실체 뭐 이런 거를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그 갖고 온 거는 사실 정부에서 문제가 많은 거죠.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나 뭐, 예. 뭐 WTO 제소 문제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 문제는 글쎄 우리가 지금 FTA도 그냥 통과되고 지금 네. 또 시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다수국회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예. 지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쌓아야 될 문제긴 한데 예. 글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모르겠죠. 근데- 자, 우리는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좀 얘기했지만 두 분이요. 아까 제가 잠시 차 한잔 마셔서 얘기했지만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된 양력을 갖다 우리 감독님이 예. 한번 양력이라 합시다. 우리 재밌게 얘기나. 예. 저번에 양력을 한번. 전 정가라 그러는데. 정가. 저는 네.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네. 이제 정가를 안고 사는 이제 사람인데 뭐 아직 형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정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최근에 하나 형 받은 거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단지 나갔다는 이유로 한 70만 원 예. 지금 다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이라 아직 그것도 이제 아직 형 이제 유보 상태에 있어요. 예. 한 4년 동안을 뛰었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뭐 신뢰와 이게 뭐 과학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2008년 광우병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한 4년 잠깐만요. 감독님이 공적적으로 했던 게 2004년 2008년 2008년도 4월 27일부터 첫 광우병 사태 이거 났을 예, 났을 때 예. 청계광장에 나갔더니 여고생들 한 150명? 예. 예, 이렇게 촛불 들고 예. 좀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됐던 게 이제 5월 2일 날 예. 이제 5천 집회, 만 집회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그렇게 커지기 예. 시작했는데 예.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감독 입장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좀 잘 좀 봐야 예. 저는 뭐 흥행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자꾸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돼서 예. 맨 앞줄에 서 있게 되는 네.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예. 제가 지금 뭐 재판에 계류돼 있는 거는 이제 촛불 집회 주도, 시위 주도 예.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아까 지금 과학과 신뢰 이제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다시 돌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게 먹거리가 정치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독님 다시 한번 요거 참 팩트가 좋네요. 먹거리가. 네, 먹거리가 정치화됐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생존권과 그러니까 먹거리는 곧 이제 생존인데 예. 사람의 생존을 가지고 예. 장난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자본의 이념이 개입되면 뭐 또 자본 막 정치 이런 말 쓰면 사람들이 예. 또 이상하게 예.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거를 뭐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명박 정부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왔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를 그냥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촛불 집회가 커졌고 예. 그냥 단순하게 사실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재협상. 예. 그러니까 다시 국민들이 말하는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잘 협상을 해서 뭐 일본의 경우처럼 뭐 20개월 팩트를 좀 지켜주던 예. 아니면 어떤 그런 검역의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주던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뭐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우리에게 좀 이득되는 무엇인가를 받아오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떤 국가 정부가 할 일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사실 증폭되면서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생존권이니까 사실 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로 계속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나왔더니 뭐 예. 농림수산부에서 그거 뭐 바로 죽냐. 예. 뭐 그런 근데 얘기 잠깐 했다던데. 여기서 말 좀 끊고요. 예. 우리 장 변호사님은 한 번이라도 그런 집회 현장에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 당연하죠. 언제 가봤습니까? 맨 처음에 1차 파동 때 가보셨나요? 처음에는 못 갔지만 예. 저희 뭐 민변에서도 예. 원래 뭐 개별적으로 참가하기도 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으니까 예. 뭐 민주동문회도 있고 뭐 여러 모임이 있으니까 뭐 나갈 수 있을 때 항상 나갔고 예. 사실 민변에서는 법률 지원단 형태로 해가지고 예. 혹시 뭐 그 연행되거나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 법률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나갔었죠. 근데 예. 저는 사실 그 활동은 열심히 안 했고 예. 그냥 뭐 애들하고도 나가고 저희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뭐 중학생이었는데 애들하고도 나가고 뭐 그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집회였잖아요. 우리 집회가. 제가 감독님 저도 예. 처음 갔었을 때가 우리 그때 2008년이었었죠. 예, 예. 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언론만 봤던 거야. 그러니까 예. 진짜 여고생들이 뭐 쟤들이 왜 왔을까? 근데 제가 10시까지 있었어요. 예. 10시까지 있을 때 한 여고생이 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아주 그 폭발적으로 알게 된 게 여고생애가 인천 사는 여고생애가 있었는데 빵하고 우유를 10시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예.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더니 아저씨가 끝까지 지켜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전철이 끊기니까 예, 예. 이걸 타고 내일 또 그 등교를 등교를 해야 해야 되니까 나 그래서 너무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 그러면 이거를 니네들이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여고생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시집 겁니다.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야 이게 정말 부끄러웠던 거야. 예, 시집은 가고 죽어야죠. 뭐 예, 이게 근데, 굉장히 뭐. 근데 이게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기성세대인으로서 예. 이 친구들이 비록 학생들이지만 이런 열을 가지고 하는데 예. 나는 뭘 했나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게 하시면서 집회를 가시면서 우리 감독님은 뭘 느꼈고 어떠한 면에서 좀 많이 피해 본 것도 있었습니까? 사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근데 뭐 예. 그 지난 그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그 지난 정부 10년이 참 많이 국민들을 깨어나게 해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채로운 것을 가르쳐 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온 가족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집회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춤추고 노래하고 먹는 거,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지천에 널려 있고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말 이 광우병에 대해서 각자가 뭐 생각하는 아주 뭐 다양한 의견들을 뭐 어느 누구는 시집 가고 싶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나는 무조건 먹기 싫다는 거에도 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무도 정치적이지 않았는데 그 자체의 모든 것을 갑자기 그 정치화 시키더라고요. 이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이 갑자기 이 모든 사항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예, 선거에 뭐 진 사람들의 뭐 행패다. 뭐 아니면 또 반국가적인 뭐 반미적인 뭐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대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좀 이상한 쪽으로 왜곡돼 가면서 또 이 집회 자체도 그렇게 예. 좀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근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도 우리 변호사님도 가봤지만 사실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 모르죠. 시골에 계신 그 죄송하지만 시골에 계신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마치 우리가 데모를 한 건 줄 알아. 그 예. 조중동에서 무슨 뭐 수고 언론 꼴통 언론에서는 그런 것만 잡아주거든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축제라고 왔어요. 예, 예. 온 가족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촛불 들고 거기까지는 그런 그림은 안 나가고 예. 맨날 방송에서는 그냥 뭐 돌 던지고 마지막에 이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도 현장에서 가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혹시요? 직접 본인도 가봤을 때. 아니 이번 예, 집회 예. 때 돌 던졌나요? 돌 안 던졌나요? 아니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물대포만 맞았지. 그러니까 근데 물대포를 우리가 맞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돌 던지는 거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예. 이제 뭐 화염병도 달아고 네, 잠시 돌도 착각을 그때고 예. 지금은 뭐 저희는 정말 평화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오히려 경찰이 물대포 쏴가지고 그렇죠. 그 공로로 경찰청장도 되고 예, 예. 그렇죠. 그랬잖아요. 뭐 며칠 전에 물러나시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뭐 프레임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나갔고 우리대로 갔는데 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정치화되면서 예. 그런 말싸움에서 예, 조금 밀린 부분들이 있겠죠. 보수 예, 예. 언론으로부터. 예. 그리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뭐 MB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고 뭐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보니까요 아침 이슬을 부른 게 아니라 각하가 참 이슬 혼자 처먹었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모를 것 같아요. 가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절- 약간 이게 걸려 있어. 절대 이게 예. 부를 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가사를 절대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님 뭐 그런 식의 유화책이 나오고 또 예. 사실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은 좀 대중의 힘은 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 날씨도 예. 더워지고 추워지고 그러면은 집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봄하고 가을에 데모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집회하기가. 그래서 해보셨죠 예전 대학교 때? 많이 했죠. 예. 5월달에 하고 또 그다음에 아주 추워지면 또 힘들고 예. 그때는 물대포 맞으면 진짜 더 힘들고 예. 겨울에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 사실 모든 옛날에 뭐 프랑스 혁명 그 68 항쟁이니 뭐 이런 때도 그럴 때도 이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집회나 시위가 이제 진압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한 5,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실증이 나죠. 그러니까 뭐 피로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저 두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니 그래서 그냥 즐기는 게 아닌가 그거를. 그게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5분 동안 왜 나오셨어요? 한 말씀을 안 아니 하시고. 그러게요. 아유 말씀들을 자, 이제 너무들 말씀하신 많이 우리 하셔서. 한서정님은 예. 직접 집회에 말을 시켜줘야지 말을 하지. 아유 갑자기 MC가 누군지 몰라졌어. 감독님 워낙 말씀 잘하시는데 자 우리 섭외는 제가 한서정님 했지만요 맨 처음에 하게 된 동기 예, 저는 집회 가시게 된 동기 예.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서 도농복합도시인데 그곳에서 웅변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옹변학원이요? 예,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 저희 웅변학원 원장들은 연설원으로 차출되어서 가고는 하거든요. 이거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 또.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때 예. 저는 야당 후보 지원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명박 그 대통령이 예. 서울시장 할 때 그 청계천을 그 뒤집어 엎는 걸 보고 예. 저는 그 추진력에 예. 정말 감동을 해서 그때 다 당했어 우리가 예. 그 하나에. 이명박 뭐 대통령 해도 괜찮겠다. 예. 나오면 찍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한나라당 성향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진감, 예. 그 추진력에 감동을 받아서 좀 찍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야당 그 선대본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세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앙당에서 예. 매일 아침에 그 유세 자료가 내려와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그거를 보면서 예. 제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유세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월 19일 날 투표 당일 날 그 방송을 통해서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나서 제가 멘붕이 돼 버렸어요. 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계속 인터넷 기사 검색하면서 보는데 그 관련 뉴스마다 그 영문으로 된 그 인터넷 주소창이 뜨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예. 그날로
카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간 촛불이 역시 강우병 1차? 아니에요. 그 그럼 이명박 탄핵을 위한 그 서명 받는 예. 그 촛불 문화제였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BBK 문제로 예. 저기 삼성동에 있는 BBK 예. 특검본부 앞에서 예. 또 이제 BBK 진실을 제대로 밝혀달라 하는 예. 이러한 촛불을 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다 아줌마 아저씨들 심지어는 할아버지들 예.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예. 내가 지금 나이 40 넘어서 내가 이거 할 짓이 아닌데 예. 그게 이제 날씨가 풀려서 저는 사실 그 취미로 생태사진을 찍는 걸 취미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날 풀려서 새싹도 돋아나고 나무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로 산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 즐기러 네. 이제 다녔어요. 근데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 광우병 쇠고기 그 수입 문제로 해가지고 촛불 문화제가 뭐 한다 하는데 5월달에 되니 갑자기 뻥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저는 뭐 역시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예. 뭐 나이 먹은 아줌마가 예. 그냥 인터넷 생중계 지켜보면서 또 이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쪽지로다가 예. 그 이제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부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생중계 지켜보시면서 그 상황을 문자로 날려주실 분 찾습니다. 이러면 예. 저는 이제 쪽지로 해서 전화번호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그 밤새도록 그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그 현장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 문자 날려주는 거 현장 상황을 지금 어디로 뭐 경찰들이 어디로 간대요 또 뭐 사람들이 어디로 간대요 뭐 이런 상황을 저도 맨 처음에 그 아프리카 TV 보고요. 예. 나는 그 이게 이런 것 같아. 실제적으로 가수 공연을 TV로 볼 예, 때하고 예. 라이브로 볼 때하고 틀리고 예. 사물놀이도 같은 경우도 TV에서 볼 때하고 그 현장에서 보는 게 뭐냐면 사실감이 없죠. 저는 아프리카 TV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엄청나죠. 안 갈 수가 없겠더만. 아니 근데 중독을 시켜버려요. 아니 그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은 아니 거야. 근데 제가 말할 차례 아닌가요? 예? 제가 말할 차례 아닌가요? 아 말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예.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나오는 광우병 문제라든지 언론 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카페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개설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냥 아줌마니까 그냥 카페에 가입해서 머릿수 하나 채워주는 걸로만 이렇게 만족을 하고 그래서 그때 왜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인가 하는 그런 카페가 만들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조중동에서 그 촛불 집회에 그 참가한 그 시민들을 폭도, 빨갱이, 그렇죠. 좌경, 좌빨 이렇게 예.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이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이던 그 이제 그 활동을 하던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서 저도 그 카페에 가입해서 그냥 그 가입 인사만 쓰고 다시 나와서 안 들어갔어요. 그냥 머릿수 하나 채워주는 것으로 아줌마 역할은 끝났다. 뭐 젊은 뭐 그 어떤 그 움직임이 빠른 그런 뭐 젊은 청년도 아니니까 뭐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카페를 뭐 폐쇄를 한다는 둥 수사를 한다는 둥 뭐 하더니 뭐 출국 금지 조치 뭐 별 이상한 별 정말 개지랄들 다 하는 거예요. 욕해도 되죠. 아, 요거는 해도 되는데요. 최근에 사고를 하나 터트린 애들이 좀 있어갖고, 김구라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욕하면 저도 어디 가서 안 뒤집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아니, 이게 장본강 이 항의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니, 왜 김구라가 욕한 걸 왜 내가 피해를 받냐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대신 한번 욕해. 그걸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공정하게. 막 욕을 하면 전 개새끼입니다. 씨발, 욕해봐요. 아니 너무 욕을 황당한 하면 안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한 3,000명 이상의 그 멤버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또 동갑내비계 카페에도 들어가서 막 수다 떨고 놀고 이런 아줌마였는데 그렇게 우리들의 그 가상의 그 소통 공간이었잖아요. 그 소통 공간이 이게 무슨 수사의 대상이고 무슨 뭐 사무실, 예. 직장이죠. 직장 또는 집. 예. 압수수색, 출국 금지, 뭐 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 이 싸움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예. 이런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그 검찰은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자, 경찰도 잘못 가고 말씀 있다. 많이 그래서 해서- 저는 예.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네. 계기예요. 예, 그게 계기 되셨고. 자, 우리 감독님은 문화예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근데 이게 민주적인 나라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공화당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평생 민주당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는 오바마를 도와줘서 정치적 탄압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 정권 들어서만 나가면 잘라버리고 나가면 못 가게 해버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요 우리가 딴따라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다 의식이 깨어나서 예.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연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문화식 그런 걸 봐서 우리 감독님 그 직접 이렇게 할 때요 집회 갈 네. 때 조금 억울한 것 좀 있었죠. 혼자서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거 많은 사람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것도 뭐, 좀,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제 혼자 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네, 저도 뭐, 그런 뭐, 마음은 있지만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예. 아마 지금 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뭐, 유명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사실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네. 야, 다 같이 광어뼈 먹지 말자, 그러면 일단 네. 소모시대 뭐, 팬카페 뭐, 예. 뭐 50만, 뭐 100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 광어병 반대하고 소리 치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런 분들이 왜 안 나왔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뭐 그런 자유라고 아니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드러난 게 아니요. 예, 근데 이제 예. 딱 드러난 팩트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 문제 삼고 싶은 게 이제 사찰인데 사찰이죠. 예.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찰. 이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감찰 정도 선의 관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예, 정부를 그렇죠. 떠나서도.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사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찰은요,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냐면 사찰은 유명인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집회 사찰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내놓는데 아 잠깐만 감독님 요거 포인트 팩트가 좋은 게 집회 사찰도 있습니다. 예, 개인 사찰이 아니라 예, 집회가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헌법에서 지금 보장되고 있는 이 언론 집회의 자유가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집회 나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집회를 쭉 나가면 대충 이제 자리에 앉아서 구호를 같이 외주고 노래 불러주고 같이 구호 외쳐주고 집에 가시는 분들과 또 주변을 쭉 에워싸고 동조를 해주시는 분, 또 연단을 만들고 또 진행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대충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찰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아, 예, 그렇죠. 이제 그 경찰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방패에서 카메라로 바뀐 게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1년 반 전부터 경찰이 대대적 개편을 하면서 그 장비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추진을 하고 한쪽으로는 전부 체증 쪽으로 바꿉니다. 경찰 그 모든 조직의 그 역할들이. 그래서 카메라가 적어도 경찰이 한 중대에 한 10여 개에서 한 20여 개씩 배당이 되면서 전부 카메라가 뒤집어집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집회에 대한 모든 상황을 거의 초단위로 찍어댑니다. 완전 사찰이죠. 예. 뭐 거기에다가 사법경찰들을 그 집회 시위 현장에 내보내서 전부 녹음을 합니다. 녹음기를 예. 갖고 다니면서 예. 전부 녹음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이 뭐 정말 저기 경찰들 쪽에 이 전경 이런 쪽에 노는 인력들이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블루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저같이 전과 기록에 있는 이제 집회 시위 전과 기록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한 그게 데이터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 있는 분들은 무조건 분류를 시킵니다. 아. 무조건 분류시키고 이게 근데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예. 변호사님 이런 게 원래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채증 자체가 불법이죠.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사법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이. 다 알고 계시죠. 아니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예. 경찰들이 뭐 집회 질서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네. 사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은 그거는 뭐 문제가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집회 전체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관하는 문제. 예, 이제 왜냐면 그게 조금 문제가 질문이 되겠죠. 빠르셨는데요. 예.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제 요 예. 얘기를 들으면 예.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취합된 정보들을 어떻게 하냐? 1단위로 그 소환장을 보냅니다. 자, 거기서 취합된 사람들이 한 200여 명에 저는 이거 제가 경험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저를 뭐 어떻게 저는 내가 당한 그대로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예.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일단 먼저 밝혀드리고요. 예. 제가 어느 집회에 자리에 가운데서 앉아있던 맨 뒤에 커피숍 앞에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던 전부 사진이 찍힙니다. 아, 네.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많이 네, 그러니까 하셨구나. 저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네. 가운데 앉아 있건 끝에 예, 끝에 서 간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제가 나간 집회에 제 사진이 한 100여 장씩 나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아주 좀 이렇게 표정이 이상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주변하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나 네. 이런 것만 추려가지고 소환장을 내보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소환장을 한 번 보냅니다. 아니 근데 소환장이 나온다는 게 그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집회 참여, 집회 시위에 참여에 제가 대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변호사님이 이제 잠깐, 예, 여기서 어차피-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자, 감독님. 예. 어차피 변호사님이 저희가 오셨으니까 서로는 예. 상담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그거네. 제가 사찰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찰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근데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왔다는 이유인 거예요? 자주 참석했다는 이유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오는 거는 집회 시위를 안 옵니다. 예. 왜 우리가 지금 집회 시위에서 지금 다 이렇게 재판 계류가 됐냐면 집회 시위로 지금 집회 시위에 대한 거로 재판부가 형량을 때리질 않습니다. 형량 선고를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오는 게 일반 교통방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도로교통 방해를 했다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경찰 애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도에 서서 있던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이 인도를 지나다니는 교통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재판을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지금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니들 부러진 아살이었어. 부러진 아살. 아, 예. 부러진 아살 이상입니다. 아, 부러진 안성기. 와. 진짜 한번 보러 오시면 예. 예, 한번 진짜 이런 재판도 있구나 아마 놀라우실 정도일 거예요. 자, 저는, 그럼 여기서 예. 궁금한 건 예. 우리 감독님이 어차피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예. 물어볼 거 안 쓰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뭐 묻고 싶은 거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장을 남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소환장을 그렇게 남발을 해요. 그러면 저는 경찰한테 전화를 하죠. 야, 나는 분명히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니들이 사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 거기서 죄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소환 불응하겠다. 나 거기 조사받을 일이 없다. 거기 내가 거기 집회 시위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 참여를 위해서 내가 거기 조사받으라는 권리가 없다고 불응을 하면 3회를 불응을 하면요. 예.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영장을 불응을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를 통지를 내가 알아서 경찰에 출두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이거 제가 다 당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명수배까지 A급 지명수배. 예, 예. 이게 이거 지명수배도 아니 A,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을 오늘 나도 깜짝 놀랐네. 예, A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뭐 B, C, D 그럼 이렇게 돼 감독님 한 있는 가지만 더 모양인데 묻고 어차피 변호사님 질문. 예, 그러니까 계속 예. 제가 요거 하나 먹게요. 한 번에 다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나 우리 한서정님 같은 경우는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예. 뭐를 갖다 뭐 파이프를 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서 있었죠. 서 있기만 했어도 그냥 몇 번 참석했던 이유로 예. 아,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A급 지명수배가 당한 사람이 예. 경찰서도 이제 동지들 이렇게 잡혀가면 예. 그 이제 현장에서 이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뭐 별 사람도 잡아가면 예. 이제 경찰서도 면회 갑니다. 네. A급 지명수배자가 예? 예. 지명수배자가 예. 그리고 거기 그 집회 장소에 가면 거기 이제 정보과 애들부터 이제 경비 애들하고 경찰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급 지명수배자가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예. A급 지명수배가 전국에 내려져 있는 사람이 예. 돌아다닙니다. 다. 자, 짧게 이제 예. 그런데 예. 이게 뭐냐? 예. 제가 그 와중에 일 때문에 외국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외국 출장을 딱 가려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명수배로.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명수배가 되니까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내가 뭔가 그러니까 특별한 생활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대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게 나와요. 예. 아주 묘한 게 그러니까 외국 출장을 가는 거가 크레임이 걸려갖고 제가 48시간 동안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게 아니 A급 지명수배자를 일반 도로교통방해로 70만 원 벌금 때리는 거를 그것도 정식 재판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임의 재판해가지고 70만 원을 때렸어요. 예. 그걸 제가 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좀 들으시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변호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얘기 좀 한번 그리고요, 해주세요. 그 벌금을요, 문자로 통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계시고 이제 자,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니, 같은 정의를 좀 얘기. 내릴 수 있으면 뭐 아니 무슨 뭐 변호사가 뭐 이런 데서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도 문자로 원래 통보하도록 최근에 바뀌었대요. 바뀌었어요. 아, 근데 네, 문자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뭐 제대로 찍히셨네요. 네. 사람이 찍힌 거지. 예, 저는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법이 네. 그 귀에 걸면 소위 뭐 얘기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그런 현실이 상당히 짜증납니다. 네. 짜증나고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네. 국민을 감시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국민적인 심판이 오히려 더 앞장이 서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뭐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선거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근데 민변 같은 데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인권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그런데 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나 고발 같은 걸 해보셨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도 지금 과구병 쇠고기 단일이죠. 그러니까 수입 반대를 한 집회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내놨잖아요. 뭐 예. 단일 집회로 4,000명이 넘는 최고의 그런 많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과자들을 배출한 네.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뭐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또 이번에 반값 등록금 갖고 벌금 지금 그렇게 약식 명령 내려가지고 벌금이 1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 대학생 아이들인데 하고 뭐 저 같은 일반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뭐 인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명박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나빠진 게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 없고 쥐권만 남아가지고 역시 감독님 나오고 그래서 인권은 없고 중요한 건 쥐권만, 우리가 짚고 예. 갑시다. 쥐권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쥐권이라고 들으셨어요? 예. 집권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제 말씀하시오. 예. 쥐권만 남아가지고 이게 뭐 나라가 꼬라지가 뭐 말이 아니죠. 그리고 뭐 국가인권이 그러니까 인권 그 단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은 자료를 다 취합해서 국가인권위에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럼 국가인권위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예. 국가인권위가 뭐를 가장 잘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예, 걔들한테는 이제 빨대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은 예,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그래서 두 분이 합치셔가지고 지금 재판 몇 건 걸려 있어요? 부부가 합쳐서 부부가 몇건 합쳐서. 걸렸어요. 예, 저도 이제 예. 그 2009년도에 돈 많이 버셔야 될 예, 것 같아요. 촛불 1주년 다 이길 건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몇 건이요? 예, 합쳐서 몇 건이에요? 촛불 1주년 기념 집회하고 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아니 그 외교 취합이에요, 예. 취합. 그러니까 예. 재판은 지금 각각 한 건씩, 두 건씩, 그러니까 네 건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그 걸려 있는 그 항목별로 하면 한 17개? 어우. 저는 지금도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예. 그 한미 FTA 그 집회 참가와 관련해서 예. 종로 경찰서에서 지금 뭐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얘기까지 일단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남대문 경찰서에서 어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거 한번 사실 봐보세요. 이거 저희는 되게 재밌는 그 소환장이 또 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그 소환장이? 기자회견은 집시법과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는데. 없는 겁니다. 아 근데 부정선거 지금, 예. 비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예. 여부 등을 물어보려고.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런 이러고 출석 지금, 요구서를 이런 출석 요구가 보냅니다. 예. 이런 걸 보내서 남발하고 나는 있어요. 나는 이거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였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자회견. 아니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4.11 부정선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예, 규탄 네. 기자회견이 아 그쪽이 생각을 할 때. 네, 그쪽이 이렇게 생각. 예, 여섯 명이- 저는 농담입니다. 예, 6명이 그쪽에서, 예. 프랜카드를 걸고 그냥 이렇게 기자회견문만 읽고 끝낸 기자회견을 빙자를 해서 이런 출석 요구서를 보내. 그러니까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게 굉장히 언밸런스이긴 한데 이게 왜 정말 이게 중요하냐? 이런 출석 요구서를 3번을 불응을 하면 네. 그러니까 바로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충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직함이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예, 예.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예, 예. 문화예술을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저도 문화예술이잖아요. 네네. 우리 후배라든지 특히 후배들 선배님들이야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가 뭐 처자식이 있다면 못하는지만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알려야 되고 하시는 이유 중에 감독님이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그 문화예술 후배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문화예술이 그 많은 그 상업이라는 예. 툴을 써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돈하고 너무 직결된 일들 쪽으로 너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얼굴 디밀지 말고 예. 그렇죠. 이름 못 날리는 곳에는 얼굴 디밀지 말자는 것이 너무 이렇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바로잡고 예. 정의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식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장소에 예. 얼굴들을 많이 안 디미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또 열심히 하시는 연예인 분들도 뭐 김용님도 계시지만 뭐 또 그보다 뭐 조금 더 유명한 사람, 아주 조금 더 유명한 뭐 쉽게 말해서요. 제동 씨 같은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냥 우리 서영교 후보님 같아도 유세를 하잖아요. 예. 전국 유세를 다니면 첫 번째 제 멘트가 이거예요. 범야권 연예인 유세단장인데 아 예. 연예인이 나밖에 없어. 그 현실이 슬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해요. 젊은 층이 투표율 올라가는 거는 아까 예. 말씀드린 감독이 소녀시대라든지 예. 사실 아주면 고맙죠. 투표율이 정치적 발언은 안 해도 예, 예. 투표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못하고 하니까 저도 하면서 이게 내가 뭘 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감독님. 사람은 희생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희생도 되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걸 또 계기가 돼서 또 우리 후배들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누군가 그렇죠. 해야 이제 되잖아요. 문화예술이 이게 또 누군가는 해야 되겠더라고.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하고 있죠. 근데 물론 김재동 같은 경우도 제 후배지만 예. 사실 유세 때 저는 처음 얘기했지만 마이크는 못 잡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뭐 지지 트위터라든지 이건 올려도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정치적 발언은 합니다. 네거티브를 안 해요. 단 이런 현실에 유권자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좀 유권자들 들으면 재밌고 즐겁게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이 저도 낸 방송을 사실 이 라디오 21에서 저한테 뭐 기회를 준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그나마 낙검수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젊은 층이나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낙검수 외에는 팩트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손바닥 뉴스라는 게 딱 없어지는 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낙검수뿐이 없는 건 아니고 정자다도 있잖아요. 나는 좀 그러니까 저 이게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게 사실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게 무슨 정치적 발언이란 건요. 어느 정도 수인이 있어야지. 물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국가 원수도 모독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해서 나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리는 모독이라고 안 그러는데 그쪽에 예. 모독으로 그쪽에서 보면 받아들여지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좌파가 아닌데 그쪽에서 보면 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유식 변호사님들이 오늘 방송 났으니까 좌표 변호사가 되는 거야. 본인은 아닌데 다칭으로. 나 좌파예요. 좌파. 원래 좌파라고 하고 다녀. 네, 그리고 이쯤 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알았을 때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도 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민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예, 그 잠깐 부분은 좀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예. 사회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처자식 생기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없어가지고 처자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걸 생기고 나서도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네. 후배들이 따라오고 그러죠. 근데 하겠다고 더하는 다짐은 사람 해야지. 많아요. 근데 자식의 사실 미래를 위해. 근데 감독님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물론 지금은 말 못할 얘기가 있지만 김미아 누나 있잖아요. 그때 그 KBS 블랙리스트가 그러니까 저는 표현만 안 된 거지. 사실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막상 막 전화가 와요. 뭐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이 전화가 와서 김 선생님 와서 마이크 잡아주면 저도 굉장히 떨려요 사실. 근데 분명 없으니까 가서 하는 건데 또 이게 안 하다 보면요. 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떨려요? 아니 떨리는 게 뭐냐면 그냥 하고 싶은 걸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자식 방송- 생겨도 하겠다고 얘기해. 그리고 장가 가야지. 제가 47인데 장가 가면 처자식 생겨서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고. 자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예,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이게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예.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뭐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 또- 중에 그거 예. 중에 선망의 대상인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변호사들이 지금 뭐 2만 명 가까이 되지만 예. 그 중에 그래도 민변 변호사들이 그래도 좀 나아요. 예. 근데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지난번에 촛불 시위 하고 나서 촛불 시위 하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돈을 내든 뭐 물대포를 맞든 그 현장에서 끝나지만 저희는 사실 계속 변론 하고 그러려면 뒤에서 저도 몇 건 했지만 예. 뒤치다거리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건 있구나.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대변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또 하다 보면은 이렇게 힘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계속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좀 뒷전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근데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이제 촛불 시민들이 인권 변호사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자, 감독님. 그 예. 어차피 지금 작품 준비 중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촛불을 주제로 해서 한번 영화를 갖다 한번 찍어보시면. 아, 근데 왜냐면, 감독님, 촛불이란 게 저항적 영화가 아니라, 아, 예. 거기에 나는 아까 전에 그거 진짜 어느 작가가 써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여고생 있잖아요. 예, 그 예. 여고생애가 진짜 빵 우유를 10시에 주면서, 예. 야,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그래서 전철이 끊기니까 아저씨만큼이라도 꼭 지켜달래. 난 내일 등교를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거기에 이 많은 있잖아요. 이게 잘 다루면은 예, 이게 우리나라 안 달아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 영화들을 만드는데 되게 좀 도가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갖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뭐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부러진 같은 게 화살, 예. 이게 옛날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되게 아까도 뭐 문화예술인의 참여 같은 게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그런 입장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이템들을 내면 네.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뭐 김영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개털이죠. 뭐. 예, 그러니까 입봉 못한 영화 감독의 삶이라는 거 어떤 삶인지 아시죠? 알죠, 예. 알죠. 그건 누구나 잘 알죠. 진짜 뭐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현실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투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 자본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회적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비판도 자유롭게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상식적인 일에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게 역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문화예술이 제일 활성화된 건 알죠. 근데 그때 국회의원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 사실 우리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전달해 줬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영교 후보님이 당선자가 됐잖아요. 네. 또 같이 한 입을 덮고 사시는데 서영교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의원님만큼 문화예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감히나마 말씀드리는 게 네티즌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면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꼭 문화예술 특위에 갈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진짜 트위터 좀 많이 날려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가 지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점에 대해서 남편 되시는 분들. 김용 사회자의 사심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내 사심일 수도 있지. 내 사심일 수도. 사실 저희 인터넷 방송 이런 라디오 21도요. 명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사실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몰라요. 모르니까 오죽하면 제가 서영교 그 후보님하고 그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 까놓고 말씀하면 이현주 국회의원님은 생각도 못했어. 전제였었잖아요. 광명시에. 여기 나오고 서영교 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상수라든지 유정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나봐 유튜브에서 방송 올리고 박은정 검사 그다음에 서영교 누나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세요. 각하처럼 그런 추진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추진력.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특위 가실 때 진짜 문화 저도 그쪽 상임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예, 있는데 하셔야 돼요. 거기가 워낙 그 예. 인기 상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게 네티즌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 트위터에다가 서영교를 문화예술 특위로 많이 올려줘야 돼요. 자신 있죠? 이렇게 올려주셔야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지만 누구보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도 조금 알아주니까 고맙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문화예술 쪽에 특위에 가셔야 되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지금 죄송하지만 네티즌 여러분, 트위터 여러분 초선인데요. 무조건 가게 트위터를 많이 올릴 때요. 저희 희망입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영화의 장르가 있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이거 뭐 사회적인 건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이지만 저는 예. 그냥 뭐 상업 영화를 저도 이제 돈 많이 버는 영화 하려고 사실 이제 영화 하는데 예. 뭐 그냥 작가주의로 얘기하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가장 필요하고 예. 그냥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예. 뭐 그런 거를 주로 해요. 근데 예.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뭐 누가 그거 관심도 잘 안 가져주고 아, 저런 건 혹시 좋아하세요? 저기 로맨틱 코미디도?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약간 시나리오가 한 7-8개 있는데 감독님, 내가 한번 백 장르가 감독님,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개털인데 백 한번 쓸까요? 아유 좋죠. 이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도가니 네. 러브 픽션 예. 제작자 엄영훈 대표가 상거리 영화사 대표예요. 아 예. 이분하고 굉장히 친해요. 꼭 한번 근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여기서 이런데? 아니 얘기하다가 아니 본인이 통화하니까 자기 얘기 좀 해달래. 자기는 잘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도 영화 관련돼서 예. 소송도 좀 해보고 또 예. 아까 지금 얘기한 예. 지인이 있어서 후배가 있어서 보는데 상거리 영화사 영화가 꼭 얘기해달라고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예. 일단 성공하고 나니까 좀 괜찮대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가 괜찮아? 이게 서로 좀 이게? 나눌 예. 것도 좀 많고. 예, 영화가 죄송하지만 진짜 이게 로또 사업 같은. 예, 거의 야, 그런 것 감독님 같아요.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알아서 황 준비해서 감독님 거야. 로또 맞으시도록 제가 도우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2부에요. 좀 계셨다가 2부에는 우리나라 그 아까 전에 그 2부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념도 아니야. 정말 저희랑 같이 낸 저희 방송은요 정치적 얘기만 안 합니다. 전반적인 문화예술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나는 정자다는 무슨 뭐 낙검수처럼 그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저희는 잡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아 예. 모든 걸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2부에 나오실 분들은 또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하고 또 친분도 떠나서 연예인들이 또 사실 직접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2부에는 아주 모시기 힘든 두 분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나와서 아주 멋진 입담과 희망을 주신 그 스타킹에 나와서 수족관 출신의 성악가가 되신 우리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씨하고 이 한 분 또 나오신데 우리나라 감독님 그 노래 중에서요. 예. 브라운 아이스 벌써 1년. 예, 예. 그다음에 사랑이 떠나가네. 예, 예. 김건모, 그 다음에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신승훈의 엄마야. 이분이 썼다 하면 작사가 분이신데요. 이분이 썼다 하면 1000만 장이 나가. 예, 예. 근데 이분이 웬만하면 방송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랑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새벽에 술 먹고 전화하는 거야. 나와줘. 근데 이게 나와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지난번에 때도 우리 서영교 후보님 그 선거 때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도와준 건 딱 하나입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문화예술 특위에 꼭 가셔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 오늘 잘 오신 게 그 엄영훈 대표라고 그냥 삼거리 영화사 그 대표님하고 가끔 어디 통화를 해. 예. 나 어저께도 통화했어. 예.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 아유 저는 힘이 없고요. 그 유시경이 힘이 좀 셀걸요. 다 이러더라고. 농담이지만 진담이요. 왜 그 엄영훈 대표님도 그 얘기들 좋은 시나리오를 자기 많이 받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난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에 우리 또 감독님이 또 모르잖아요. 다음에 또 히트가 됐을 때 전 유일 보험 내가 드는 거야. 요번 기회에 이렇게 잘 되셨으니까 2부에는 또 우리 장윤식 변호사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예, 예. 한경애 씨도 또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잘 만나서 제가 그래서 일명 인터넷 뚜쟁입니다. 아, 예, 좋은 알겠습니다. 일좀 잘 만나게. 자, 끝으로 먼저는 좀 쉬고 또 2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장윤식 변호사 2부에 같이 해야 되니까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네티즌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모든 얘기 좀 한번 하세요. 2부에서 또 뵐 건데. 아니 그래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우 짧어. 자 우리 감독님은 이제 자기 본명하고 다시 한번 영화사 PR 다 해버려 그냥. 이 트위터의 힘은 무섭습니다. 하고 있는 황일권이고요. 뭐 지금 천천히 말씀하시대요. 예, 뭐 트윗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제 얼굴 거의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거 뭐 특히 뭐 촛불 나오신 분들 뭐 저 모르면 예. 촛불 하시면 돼요. 말씀. 네, 촛불 뭐 나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 한두 번씩은 얼굴 뵈실 것 같고요. 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꼭 살아보자고요. 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꼭 만들어 보고요. 네. 아 진짜 뭐 누가 쫄지 마 했지만 쫄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부딪히면 대한민국에는 해결 안 될 일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 힘내십시오. 자, 곧 우리 세상 옵니다. 예, 한서정님도 한마디. 예, 저는 다른 말씀 드릴 거 없고요. 예. 내일 네. 오후 7시 청계광장 만납시다. 그거는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트위터 올려가지고 아이티 200개 받은 거야. 이거 내 걸로 해야 돼. 내가 일주일 내내 때렸습니다. 이거 대박 터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트윗을 많이 이거였죠. 국내 최고의 각하 헌정 지상 최대의 촛불 쇼쇼쇼가 5월 2일 저녁 7시에 청계가정에서 열려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제는 미친 소 너나 먹어.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제가 뭐 우리가 정치적 발언은
물론 자제를 하지만 이렇게 저희 방송 나오셔서 우리 감독님도 제가 그 한 말씀 드릴게요. 입봉 못한 감독님들의 그 애환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오늘 장윤식 변호사님도 오겠지만 많이 또 문화예술 쪽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저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나 동생 하지만 이게 잘 좀 돼서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사신 분들이 좀 잘 돼서 하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인사만 자기 이름만 얘기했어요. 이름을 자꾸 많이 감독님은 특히 이름을 천천히 알려. 그 내가 감독님 나 팔로워가 네. 10,000명이야 2달 사이에. 예. 황일권입니다. 예.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 감사하고. 자, 저희는 2부에 있다가 우리 한국의 희망이죠. 한국의 성악가 대신 우리 폴포츠 김태희 씨와 웬만하면 얼굴을 잘 안 비치시는 우리 한경의 작사분하고 또 장윤식 변호사와 함께 또 지적 저작권이라든지 모든 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노래 2곡 듣고 저희는 이따 2부에 뵙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도 없어. 그냥 고정해 놓으세요. 우리 돌릴 데도 없어. 그냥 라디오 21 많이 봐주시고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요.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끓여 먹거나 익혀 먹어도 감염 물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광우병 환자를 보았나 청와대 정부 저들을 보라 광우병 걸리면 어찌 되나 궁금한가 미친 소 같은 저들을 보라 그 가사 받았을 때 본인 당사자는 어땠어요? 저도 사실 고양이를 키울 크게 거야, 목소리를 좀 고양이를 키울 거야라는 그 제목을 딱 봤을 때 예, 조금 생소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예, 굉장히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고양이에게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다 쏟는 예,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방송할 때 우리 김태희 씨는 개인적으로 쥐를 또 싫어한다며. 쥐에 얽힌 일화가 있었잖아. 이 노래의 제목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고양이를 키우는 건데, 그 쥐의 천적이 그 고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고양이 제가 이제 뭐, 먹이사슬이지. 예, 먹이사슬, 예, 네. 그렇죠. 천적은 아니에요. 네. 네네. 아,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 초기에 예. 이제 생활할 때 어려웠던 그 네.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그거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우, 그거 너무 이거 진짜 웃겼어. 눈물을 참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세요. 제가 그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많이 어려워서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와집이었었거든요. 예. 기와집이었는데 사실 제 연령층에 그런 100에 15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사실 드물다고 생각이 돼요. 결혼해서?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을 했는데 예. 집사람에게 이제 답도 얻었죠. 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네. 아 당연히 오겠다고. 그래서 예. 어떻게 살려고 살아 버티려고 저렇게 네. 따라오는지 이제 걱정을 했었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참 얄미웠던 게 예. 마이크 대고. 제가 뭐 예. 짤순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짤순이 얘기도 했고 새로 왔어. 짤순이하고. 예,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짤순이도 있고 또 그 가스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레인지. 근데 가스레인지를 놓을 자리도 없어서 블루스타 있죠. 썬연료. 예. 그거 이렇게 끼워서 쓰는 그거에다가 밥하고 멋있다. 밥하고 국 끓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짤순이 아시죠? 짤순이. 빨래하고 나면은 그 물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야, 짤순이 오랜만에 듣는다. 네, 그렇죠. 초창기. 네, 초창기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짤순이밖에 짤순이도 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이제 잡아 당겨서 이제 비트는 거죠. 네. 네, 빨래를. 예. 그리고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로 빨래판 놓고 빨래를 했어요. 이렇게 큰 다라라고 하나? 다라이라고 하나? 야, 달아도 오랜만에 듣는다. 네, 빨간 거. 예, 고무장. 빨간 거. 30년 전 얘긴데 이거. 네, 근데 그거를 당신 결혼 6.25 때 태어났어? 6.25 때 태어나신 것 같아. 그걸 결혼 초기에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요. 그래서 예. 빨래도 저는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빨래판 놓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헛방한다 그러죠. 이 헛방하면은 이게 네. 빨래판에 손이 쓸려서 이게 나중에는 여기로 앞으로 까지더라고요. 빨개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까지더라고요. 빨갛게. 근데 또 집사람 직장 생활하는데 힘드니까 또 와서 저녁에 와서 또 빨래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혼자 막 빨래 빨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 바깥에가 방이 한 칸인데 그때 침대도 놓을 수가 없어서 싱글 침대를 놨어요.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싱글 침대를 놓고 살았는데 이제 그 방 바깥에가 바로 이제 수도가예요. 예. 거기에서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씻고 하는데 물 데펴서 이제 샤워도 하고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고만 일어나면은 비누가 이게 분명히 하나를 놨는데 새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놨는데 이게 3분의 1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3분의 2가 또 줄고 비누가 계속. 비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갉아먹었구나. 네. 아. 보니까는 쥐각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 어려운 살림인데 그 살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죽여버렸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봐서 이제 죽였어야 되는데. 끈끈이를 낳죠. 끈끈이 아시죠? 끈끈이 끈끈이를 낳았어요. 원래 끈끈이는 벌레 잡을 때 놓는 거잖아. 아니 그 고기. 쥐 잡는 강력한 거는 끈끈이. 쥐 잡는 것도 쥐 잡는 예, 예. 끈끈이도 있어요. 예. 그래 쥐 팔이 잡는 끈끈이는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얄미우니까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비누까지 다 갉아먹으니까 이 쥐를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예, 안 되면 안 그러면 이거 자고 나서 세수를 못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끈끈이를 낳았어요. 예. 끈끈이를 낳았더니 글쎄 뭐 하루 저녁에 3마리 4마리씩 잡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오래된 집들, 기와집들 이렇게 싼 월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집들이어서 쥐가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애 씨가 저랑 개인적으로 친구지 않습니까? 20년 만나는데 가사를 이분이 주면요, 우리 그 네티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한경애 씨의 또 한 번 다시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히트곡이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그때 얼마큼 나갔죠? 100만 장 이상 나갔죠? 그 당시에? 가까이 그 정도 가까이. 가까이 났죠. 그 다음에 브라운 아이스의 벌써 1년하고 점점 이게 몇 장 나갔었죠? 브라운 아이스 파인이? 그게 1집, 2집이에요. 총 얼마큼 나갔죠? 그 두 장 합쳐서. 근데 그게 150, 작사가한테도 많이 150만 장. 떨어집니까? 아, 잠깐만, 이거 변호사님 잠깐 빠지시고. 자, 그 다음에 발표된 게 또,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 그건 100만 장. 100만 장. 네.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한경희 엄마야, 씨. 엄마야. 신승훈 씨. 신승훈의 엄마야가. 그게 97만 장인가? 자, 그러면 고양이는 키울 거에는 얼마큼 나올 걸 예상합니까? 본인이 쓰면 본인 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앨범 장수가 아니라요. 다운로드로 요즘은 계산을 네. 하니까. 네. 뭐 많이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근데 맨 처음에 많을수록 우리 좋아요. 한경희 씨가 장 변호사님 2주 전에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야, 용아. 태희 쟤는 끝났다. 왜냐? 이게는 우리 야당 쪽의 대선 후보들이 무조건 이 노래를 애창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를 키울 거야. 그래서 대선 후보 영순이가 당신이래. 아, 그래요? 그래서 난 묻어가려고. 아, 섭외 영순이. 섭외 영순이. 그래서 우리 장인식 변호사님이 아마 서영교 의원님이 아마 대통령 후보에 또 뭐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네. 유승준을 맡을 때 아마 대선 로고송을. 그래서 우리 한경희 씨가 야, 용아. 내가 성경지명이 있잖니. 그 고양이를 키울 거야는 아마 대선 송으로 계속 나갈 것이고 그건 태희가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랬어요. 당신이 네. 그 얘기를 해서 네. 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했지. 말은 똑바로 합시다. 나도 개털이니까. 근데 우리 그래서 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근데 처음에는 의식 네. 없이 네.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만큼은 우리 네. 하지 맙시다. 네. 그랬는데 뭐 이 말이 그럴 듯하고 제가 그 얘기에 자꾸 한머리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래 그럼 너희 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선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같이 이불 덮고 계시는 분한테요. 꼭 말하세요. 대선 제가 이게 물으니까 벌써 제가 그 방송 한번 나갔잖아요. 네. 우리 팔로워나 이런 방송 본사들이 고양이는 키울 거야 이거 대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원 나가면 그래서 당신 이제부터 앞으로 그 짤순이 쓸 일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자, 우리 변호사님 아까 뭘 물어보셨죠? 아, 그렇게 하면 작사가한테도 많이 떨어지냐, 뭐, 그거는. 저작권료로. 저작권요. 네. 저작권료로. 아니, 제가 이제 좀 끼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아, 했는데, 이 라디오 21, 이 나는 정자다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주로 섭외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어우, 그 그럼요. 우리 김태희 씨 살아온 과정도 얘기했지만 네. 지난번에 또 재수 씨도 봤잖아. 봤죠. 정말 너무 훌륭하고.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경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김용 씨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맨 이게 처음에 저를 정말, 쫓아다녔어요. 예, 사랑한다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고현정, 신은경 이런 분들 날 쫓아다녔다니까 안 보였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작권은 다 내 거야 되는데 지금 땀을 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있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울 거에 예. 대해서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은 사실 이 MB가 이 예. 쥐에 대해서 좀 사실 모욕감을 많이 줬어요. 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이제 쥐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그 12간제에도 맨 처음에 나오고 그렇죠. 저희 아들도 쥐띠고 정말 예. 그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지만 예. 꼭 소중한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살아온 네. 동물인데 예. 고양이는 사실 뭐 어디서 온지도 잘 모르잖아요. 12간제에도 없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고양이를 키울 거야 이렇게 되면서 예. 뭔가 그 쥐에게 모욕감을 준 거. 이걸 갚아야 된다 올해. 예.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 아마 이 생각해보니-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아니 근데 노래가? 생각해보니까 예. 쥐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쥐는 그렇죠. 그냥 예. 각각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자 우리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그 노래 자기가 불딱 보면요 네. 히트가 될 거란 생각은 들죠. 가사 보니까 어때요? 영광이죠. 솔직히 한경희 씨가 써준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럼요.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 다 놀래죠. 왜요? 네가 그런 분한테 어떻게 곡을 받았냐? 그래갖고 나도 모르겠다. 그 우리 한경희 씨는 여기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그 유명한 가수한테도 곡 잘 안 주기로 유명하신 분이 김태희 씨한테 곡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예. 뭐 김종서, 김건모, 신승훈 예. 뭐 이런 분들이 내 가사를 노래 불러주면 정말 영광이겠다. 그렇죠. 흠모하고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예. 녹음실에 갔다가 정말 노래 못하는 가수한테 가사를 줬어요. 아. 그 가사를 가져오고 싶고 가수를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예. 그 곡 받을 때 예. 그래요. 예. 노래 잘하느냐, 예. 곡이 좋으냐. 그렇지. 딱 두 가지 조건이어야 예. 되는 거죠. 이제 예. 작품 할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 예. 그다음에 좋은 곡 예. 찾다 보니까 예. 목청킹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스타킹 그 네, 봤어요. 저는 마침 또 그 예. 방송을 본 거야. 예. 수족관 네. 아무것도 예. 배운 것도 그리고 없지만 쓰리 예. 테너가 나와가지고 네, 네. 그 오솔레미오 예, 예, 불렀었죠. 예, 예. 그거를 본 거예요. 어. 근데 딱 네. 그 얘기가 나서 나 좋아 이래가지고 예 바로 쓴 거죠. 아. 예. 그 소개는 누가 시켜줬죠? 소름 돋으셨는데. 당신이요. 아니 중요한 건 소름 김태희 씨. 돋으셨죠? 김태희 씨. 소름. 그 소개를 두 분을 누가 소개시킨 거죠? 그 얘기해야 되나요?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소개시켰어요? 두 분을. 유명하신 그 인터넷 뚜쟁이. 네, 네. 인터넷 뚜쟁이 네, 누구야? 김용 씨라고. 나야! 내가 해줬어! 내가 해주면 다 잘 돼! 서영도 나 때문에 됐어! 이혼주 나 때문에 당선됐어! 우리 감독님 집에 가지 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우리 한경애 씨가 네. 드디어 또 영화까지는 손을 댔어요. 네. 영화는 시나리오에 손을 대는데 제목이 죽입니다. 사랑은 숙제다. 그죠? 네. 근데 영화 사랑은 숙제다인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대박이야. 사수기 지내면서 사수기. 공사숙. 공사숙. 그 대충 한번 우리 그 팔로워분들 계시니까요. 네티즌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은 숙제다는 왜 쓰게 된 건지. 시나리오를. 원래 대충 영화 조금의 내용. 원래 영화를 두 예. 편을 개봉을 했어요. 예. 소설로 등단을 하고 나서 바로 알고 지내던 감독님한테 콜을 받아서 두 편을 개봉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으로 이제 이걸 썼는데 그 시중에 떠도는 마침 개봉하는 영화하고 좀 컨셉이 좀 비슷하고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접고 그 사이에 이제 장편 소설 두 권을 더 썼죠. 예. 그러고 이 들였던 시간과 공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손질을 하다가 이쯤이면 다시 좀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손질하고 완고 탈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왜 사랑은 숙제다라는 그 영화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뭐예요, 작가님 볼 때? 사랑이라는 게 예. 사실은 수십만 가지 이야기로 정의가 돼요. 그렇죠. 예.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지구에 62억 인구가 있는데 62억 인구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랑은 각자 62억 가지의 그 가치관으로 존재하는 거지. 어느 하나의 뭐 대표적인 관념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십 가지 제 머릿속에 떠도는 그 정의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쓴 거예요. 아. 예.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소비되는 네. 요즘은 정크 시대니까 그렇지. 사랑도 사실은 정크 시대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소비하는 된장 남녀가 예.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사실은 던져진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고 예.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냐. 예. 뭐 그런 취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 좀 그래도 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 이게 장르가 러브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렇죠. 로맨틱 코미디죠. 로맨틱 사랑은 코미디죠. 숙제다인데 미리 우리 좀 그래도 우리 네티즌이나 청취자분에게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 조금만 숙제를 마치는 거죠. 숙제는 결국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 예, 숙제를 마친다. 마치는 거죠. 네, 예. 아주 좋은 예.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거. 그래서 내일 영화사 대표님을 만나죠. 네. 그분이랑 장유식 변호사님이 친한 거 당신이 아시죠?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 소개해 주는 거야? 김용 씨가. 그것도 나야. 어. 그것도 다 내가 해준 거야. 가진 거 없어. 나만 개털이야. 너무 사신 방송이다. 아, 정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우리 장유식 변호사님이 참 인권 변호사인데 저는 인권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이 좋을 수 있는 조건에서 또 장유식 변호사님이 연결해서도 만나는 단계인데 영화는 제작자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 또 좋은 시나리오를 못 보신 분들 많고 그다음에 또 좋은 시나리오는 좋은 제작자를 못 만나고 감독을 서로 못 만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데 자 이쯤 돼서 우리가 또 한경혜 씨가 그때 한번 저한테 전화해서 지적 재사건 문제 변호사님 또 모셨으니까 아니 저는 그거보다 예. 다른 거 하나 예, 물어볼 게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어요. 변호사님. 변호사, 검사 뭐 이렇게 그냥 의사라면 이제 뭐 진료 과목이 있는 거지만 변호사에게는 사실 뭐 무슨 전문 변호사는 있지만 모두가 그 법을 다루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인권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인권이라고 특별히 그런 단어가 앞에 붙는지가 저는 늘 궁금했어요. 아, 예. 요새는 인권 변호사란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예. 그 전에 이제 긴급조치 유신 시대 때 그리고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던 사람들을 보통 인권 변호사라고 많이 칭했고요. 그렇죠. 지금 뭐 민변이 이제 88년에 생겼는데 그 전후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무료 변론 이런 예.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익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개념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다 공익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인권에서 공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 업계의 좀 화두긴 하죠. 예.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뭐 직접 뭐 재사건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게 이런 걸로 좀 분쟁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한경희 씨? 저는 재판 한번 해가지고요. 예. 이겼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내용이 그때? 그러니까는 작품 이건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 방송 혹시 방송을 보면 또 앞으로 종사하시는 후배들이나 이런 그러니까는 분 있으니까. 한 답을 13곡을 제가 다 작업을 했던 앨범인데 작사를 다. 예, 전체 13곡을 다 예. 썼어요. 좀 예. 무식한 짓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13곡 가운데서 한 곡이 좀 의미 있는 가사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 그 작품에 대해서는 내가 선물을 하마. 작품비를 받지 않으마. 뭐 이런 의미였어요. 예. 그랬는데 선물이라는 개념을 예. 그 가수애가 예. 통째로 오해를 해가지고 선물 개념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준 줄 알고. 예, 그래서 야 너 내 새끼 예쁘다고 해서 가져 그러면 너 내 새끼 가질 수 있어? 네 그렇지. 호적에 옮길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작품비는 내가 예. 쾌척을 하겠지만 예. 그 원작자 이름으로는 돌려라. 제대로 해라 이랬더니 그 타이틀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작권 때문에 이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저작권 때문에 이런다 이러면서 안 돌려주겠다고 선물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재판 걸어서 이겼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 장유식 변호사님은 아니, 이쪽에 그거야. 저도 이제 저작권 예, 쪽을 좀 한차시잖아요.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우리 장유식을 키워야 돼. 서영기하고 장유식을 여기서 키워야 돼.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가들의 네. 지적인 창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그 네티즌들이나 이렇게 저작권 느끼시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웹하드 같은 데서 뭐 올리고 네, 네. 고등학생들한테 뭐 검찰이 소환장 보내고 뭐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에서 뭐 여러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합의금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아주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건 차치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작가들의 창작 의지, 그런 지적인 어떤 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또 이 이용자들이 그런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거죠. 그 룰은 사실 그 단순히 뭐 법이 잘 돼 있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 저작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니까 전문 그런 변호사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사실. 엔터 쪽에 이 관계된. 그렇죠. 요새 뭐 그래도 좀 많이 생긴 편이긴 하지만 예. 사실 변호사들이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예. 이 자기가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10년, 20년 큰 로펌 같은 데서는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예. 보통은 변호사들이 사건이 오면은 예. 그 의뢰인한테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자기가 전문이 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이 아직까지는 그런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양성되고 체계화되고 훈련되는 이런 정도까지는 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경희 씨가 봤을 때는 어떤 아니, 것 같습니까? 협회에 전문 고문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다운로드나 그다음에 그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예. 사실은 저작권자를 위한 그 시스템이기보다는 사실 대기업에서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빼먹어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그걸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예? 사실 그 떡볶이 순대 다 예? 대기업이 만들고 있고 그치, 그 대기업에게 있어서 저희 국민들은 하나의 대기업을 일궈주는 예? 소비자로서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사실 보호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작권자도 역시 그 기업을 배불려 주는 하나의 그 도구화가 되어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멜론 같은 사이트에서 네. 음원을 소비자가 구입을 하면 네. 대부분 기업으로 가죠. 그럼 너무 그리고 많이 작사 가요. 작곡가한테 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아, 이거 솔직히 눈꽃만큼? 작사가한테 얼마큼가요? 그러면 몇 퍼센테이지 따지면 100%에서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그렇죠. 노래를 한 곡 부르면 예전에 우리 500원씩 내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500원 내고 부르면 저희한테 오는 돈이 수수료 떼고 그러니까 15원에서 수수료 23%를 떼고 와요. 그럼 얼마겠어요? 잘 그럼 계산은 안 나머지는- 되지만 10원 정도. 아니 수수료 23%를 뗀다는 것도 네. 그런데 노래방객에는 37%를 떼요, 참. 어. 그러면 그냥 한 10원 돈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작권 협회에서 수수료를 먹고 그러면 30원 정도 되는데 그럼 470원이라는 돈은 네. 기업으로 간다는 거죠. 중간 유통으로 다 들어가고. 그게는 멜론이라든지 이런 그럼요. 건가요? 예, 아싸니 뭐 이런 금영이니 이런 데서 가고 그건 그다음에 노래방이고. 예, 지금 예. 이제 KT 그다음에 SKT 예, 그거는 진짜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 예. 그런 것들이 그 좀 어떻게 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지 그건 사실 변호사님 궁금해요. 한번 그 궁금한 예. 걸 좀 속전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저작권법은 저작자, 이용자, 그러니까 소비자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적고 있고 또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업이 개입되는 것은 예상이 안 돼 있거든요. 예정이. 근데 사실상 시장 시스템 안에서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고 특히 가져가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작자도 불만이 생기고 이용자도 불만이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한경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작사가들이 전국에 등록된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사가만은 모르겠고요. 예.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대중 가요 작사 예. 작곡자 토탈에서 한 8,000명 정도가 되고요. 꽤 많네. 8,000명. 그다음에 그 정회원이라고 그래서 예. 일정 금액 그 이상을 협회에서 받아가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정도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품자를 얘기하거든요. 정회원이 한 37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회원하고 일반 그 회원하고는 뭐 이게 전혀 아니 그 수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준회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네. 이제 협회에 등록한 지 5년 미만에 네. 일정 금액 미만의 저작권을 받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거고 정회원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일정 금액의 저작권을 몇 년 이상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회원으로 가서 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빈부의 차이가 좀 심합니까? 그쪽은? 무지하게 심하죠. 그런 거를 좀 심하죠.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심합니까? 그 협회 선거를 예. 저는 이제 뭐 출석 미달로 준회원으로 강등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싫어해요. 사실은. 투표하세요 이제부터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 뭐 그 지자체 선거 이런 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저작권 협회 선거를 왜 안 나가느냐면 결국은 누가 해도 똑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비리가 발견이 돼서 고소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무죄 판결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뭐 선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많이 먹을 사람이 그 회장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덜 먹을 사람이 회장을 하느냐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재산을 누가 지켜주느냐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분쟁의 소지라든지 뭐가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 장윤식 변호사도 오늘 수고스럽게 뭐 2시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해주시지만 이런 게 좀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협회에 대해서 사실 그 불만을 갖고 있다가 아예 관심을 끊는 지가 한 5년, 6년 됐거든요. 그래서 협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요. 어필을 해봐야 전화비만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아이러니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협회 회장님하고 또 친해요. 뭐야?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는 분인데 회장님하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독대해가지고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협회 회장님이 그래도 이만큼의 그 저작권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 공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한번 진짜 회장님하고 장윤식 변호사님하고 독대를 시켜가지고 협회가 정말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제가 뚜쟁이를 좀 해볼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개그맨 김용의 나는 정자다가 아니라 그냥 개그맨 김용의 나는 뚜쟁이다로 바꿔야 되겠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뚜쟁이는요 서로 좋은 쪽을. 그럼요. 근데 그거는 서로 윈윈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네. 협회장님하고 좀 만나봐서 서로 절충할 보안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서로 알아야 되지. 아니 왜냐하면.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협회에서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들이 고문 변호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판에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협회 그 고문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혀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전문인이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BMG라는 회사와 상대해서 이겼는데 그 BMG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아예 뭐 접근을 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그냥 제 친구한테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야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내 새끼는 찾아와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자비로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 있는 고문 변호사님들이라는 분들도 사실은 모르죠 잘. 아니 저희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그 저작권료로 고문비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 정말로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변호사님 같은, 검사님 같은 이런 법조계에 협회 음악하던 분들은 어둡거든요. 어둡죠. 굉장히 어둡죠. 그러니까는 변호사다 이러면 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 그럼 그래? 이러고 이제 바로 그냥 사인해버리는 그런 게 좀 관리가 되어 있어서 그건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오늘 두 분이 손을 악수를 한번 하시고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악수해보세요. 진짜 뚜쟁이로. 협약식을 맺겠습니다. 잘 되시길. 왜냐면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아셔야 되는 게 잘 나가는 분들보다요. 이게 참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데 사실 그런 전문적으로 물론 고은 변호사님이 역할만 하시지만 깊이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좀 한 나서주면 아니 뭐든지 현장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현장에 예. 직접 접하고 또 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까 뭐 협회장님하고 만나는 문제도 뭐 꼭 뭐를 부탁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쵸. 만나서 예. 얘기를 예. 해봐야지 예. 아는 문제에 거죠. 대한 예, 너무 문제에 대해서 많거든요. 파악할 수 네.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네, 협회장님 만나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이렇게 공동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회는 정말로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은 많죠, 그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은 또 없고 또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디테일 부분을 모르니까 서로 간에 이게 못 뚫고 나가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잘 한번 해가지고 왜냐면 일단 변호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정의로운 세대인데 그걸 좀 잘 돼서 한번 조금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억울한 사람들 많이. 그리고 이게 지적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도 한번 소송을 해보니까 굉장히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더만. 아니,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그 회원들 사이에서 네. 수수료를 계속 낮추자 계속 어필이 됐어요. 한 10년 이상 된 얘긴데도 네. 전혀 이게 문광부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회를 위한 이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자를 위한 협회인지가 이제 사실은 그 기준 자체도 모호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래서 회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래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고 고마워하자 이러거든요. 근데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약간 비약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 정치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치도 맞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가능하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투표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네. 뭐 저작권협회 투표는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총선 때 투표율이 기대보다 좀 낮았던 게 그 대안이라고 나선 사람들이 그만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아까 네. 전에 8,000명의 작사가가 등록이 됐으면 거기서 제가 볼 때 한 80%가 굉장히 빈약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 총회가 벌어지면 네. 그 와요. 아니, 그 그러니까- 차비 5만 원을 주거든요. 5만 원.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처럼 어르신들이 와요. 네. 5만 원 받으려고. 옛날에는 20대 80이라 그래가지고 80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1대 99 네, 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그렇게 보면 99%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이게 있죠. 그 어려운 99%는요. 변호사님들 만나고 하는 것 자체도 돈 문제 먼저 생각을 하고 만나다 보면 수입료가 들어간다. 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회를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협회라는 건 단체인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있을 아니, 거야. 그리고 사실 있어요. 그 일생 한 곡만 발표한 작가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생활이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 곡만 발표한 작가도 작가로 봐야 되느냐. 예. 그 100곡을 발표한 작가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냐? 그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뭐 자유경쟁 시대에서 할 수 없는 논리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협회가 사실은 이 젊은 작가들이 벌어서 우리가 지금 벌어서 국민연금 어르신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들을 모셔줘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지금 불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협회도 사실은 작은 대한민국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모셔주듯이 그 또 밑에 후배들이 우리들을 모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협회에서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극빈자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극빈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사실 협회의 숙제이기보다는 그렇죠. 국가의 숙제죠. 사실. 국가 숙제죠, 사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도 저랑 친한 형동생이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당선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진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우리 네티즌 여러분께서 이 트위터라도요 꼭 그 문광이 특위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많이 들어줘야 우리가 희망이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요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 문광이 가셔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낙후가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좀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그 한 15분 동안 45분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네 우리 김태희 씨. 네. 근데 김태희 씨도 저작권자예요. 저작권자지 이제. 저작권자예요. 그렇죠. 노래를 하게 되면 실현자지. 그 실현권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협회 직접 등록을 하셔야 부른 돼요. 사람, 네. 공연한 가수니까요. 사람. 아니, 아니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실현-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 나는 작곡하고 작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가수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와.
그럼 다 등록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경혜 씨 실현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직접 부른 사람의 권리죠. 부른 사람도 저작권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법이 많이 변했네. 그리고 이렇게 아니 원래 그랬어.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내가 뭘 알겠어. 4년 동안 완전 정신병자 돼가지고. 자, 그나저나 우리 또 김태희 씨는 가을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방송은요 한 명만 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태희 씨를 우리가 초이스를 해서 김태희 씨가 뜨는 그날까지 매주 그냥 불러서 그냥 김태희를 갖다 그냥 아주 그냥 띄워버리게. 그다음에 우리 김태희 씨하고 가수 양혜승 씨라고 있어요. 네. 그 두 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밀어. 왜? 한경혜 씨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해서 가사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김태희 씨는 올 가을에 또 스케줄로 했어요. 녹음은 대충 언제쯤 되고 우리 팬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자, 녹음은 언제쯤 끝나죠? 이번에 고양이를 키울까가? 네, 이제 예. 작곡가분이 이제 작곡해서 바로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나오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작곡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던데. 실명 그- 얘기해도 될까요? 예. 심상우 씨, 본인이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신상우 씨라고 예. 이제 서울대 작곡하신 분인데 예. 작곡가 출신이신데 예. 한경애 누님하고는 또 친구세요. 또 10년지기 친구시고 예. 또 그분이 뭐 임태경 씨나 뭐 이런 분들 파페라 임태경 씨. 쪽으로 또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작곡으로도. 예, 그래서 일반 가요 쪽이나 파페라 쪽에는 아주 평이 나 있으신 그런 작곡가세요. 근데 우리 한경혜 씨가 재능 기부를 하셨어요. 재능 기부가 뭐냐면 작사 어디 가서 그 작사를 갖다 제 말대로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우리 김태희 씨를 해서 무료로 해줬고 고양이를 키울까 하면 작곡가분도 우리 무료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경혜 씨가 도와줘서 원래 그분도 어디 가면 돈 받지 마 이랬죠. 예, 돈 받지 마 그랬고 요번에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김태희 씨를 위해서 녹음실도 굉장히 비싼데 우리 한경혜 씨가 다 대주고 그다음에 해서 아주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한경혜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과 서영교 의원님은 뭘 하실 거예요 기부를요? 이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예. 김태희 씨가 네. 또 한경애, 신상우 이 두 분에 의해 가지고 더 감동이 더해진 것 같고요. 예. 저희는 그 얘기를 일단 감동을 먹고 예. 또 감동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후원도 해주셔야 당연히, 돼요. 왜냐면 그렇죠. 예. 자 우리 그다음에 가을에 콘서트 계획 다시 한번 또 우리 내체인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을에 또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얘기해서 3테너. 네, 3테너로 네. 컨셉을 잡아서 네. 이제 그 고딩 파바로티라는 고딩 파바로티. 예, 김호중 그 동생인데 이제 그 동생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성악가 분들이 호중이나 저나 이렇게 근데 호중이 그러면 잘 안 오니까 스타킹에 나왔던 스타킹에 나왔던 조폭, 고딩 파바로티, 조폭했던 고딩 조폭 파- 예, 출신의 고딩 파바로티. 그렇게 고딩 빨리 파바로티. 와. 굉장히 예의 바른 예.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동생하고 한 저하고 분 교수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교수님은 이제 계명대 교수님인데 예. 계명대 테너 교수님인데 보통 이제 둘이 이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제 3테너를 만들자 해서 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성악하신 교수님들 그 수준에서는 예. 저희랑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권위의식이에요? 아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태리는 안 그런데 이태리는 예. 잘하면 예. 노래를 잘하면 바로 트레이닝 시켜서 바로 무대에 세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게 많다 해서. 예.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도 예. 바로 무대에 세우질 않고 예. 정기적인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절대 인정을 하질 않거든요. 일종의 학벌이라는 거 학벌. 아닙니까? 그렇죠. 학벌이죠? 프로필. 예. 부패, 이거 부패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성악 교수님 정도 레벨 되시는 분들이 예. 저희와 함께 콘서트를 하시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그림이나 네. 좋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의 그 교수님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봤는데 예. 다 저희가 이제 퇴짜 맞았죠. 쉽게 말해서 못 배웠다 이거 아니야. 예, 정기 코스를 안 밟았다. 이거 정기- 천사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이것도 있다면서요. 예술의 전당을 네. 못 올라갔다는 그 얘기 그때 한번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그 전체 성악가 중에서 예.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예, 아주 극소수만 올라갈 수 있는 무대인데 예. 제가 참 그 저는 이제 전혀 레슨을 못 받은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킹이라는 그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네. 예술의 전당 그쪽 관계자 그 음악 감독님이 이제 저를 컨택을 해서 네. 저를 이제 배역을 주시고 네. 공식적으로 저를 캐스팅을 해서 제가 예술의 전당이 생겨난 이래로는 네. 건축된 이래로는 비전공자 네. 예, 전문으로 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일반인으로서 오페라 무대에 선 사람이 지금 현재 제가 유일한 1호랍니다. 1호. 야. 예. 그럼 쓰셨단 얘기네? 네네. 네. 오페라 서긴 라보엠에 그게 섰는데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였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예, 불가능한.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학벌이라든지 뭐 네가 뭔데 여기서. 근데 아까 개명대 교수님 성함은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개명대 그분 성함. 제가 일단 성함까지는 아직 못 들었고요. 네. 일단 개명대 테너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요번에 목요일 날 미팅을 하기로. 근데 그게 그때 올랐을 때가 박원순 시장님이 아닐 때였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 오늘 이게 많이 안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내세우는 게 평등 아닙니까? 많이 다 행복한 서울시민이 되기 위해서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아까 전에 이런 거 저희가 사실 또 알릴 건 알려야 돼요. 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런 우리 한국의 폴포츠라든지 못 배웠지만 독학으로 해서 온 고딘 파바로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예술의 전당에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못 배웠다 니네는 레벨이 안 된다 이거는 불평등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왜 그 쓰리 테너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냐면 사실 이태리나 전 세계적으로 하면 쓰리 테너가 누구누구죠? 김태희 씨? 대표적인 쓰리 테너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발로티, 네, 호세 카레라스,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플라시도 도밍고. 예. 근데 이 3대 테너가 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폭발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3대 테너가 한 게 없었어요. 그렇지? 유럽에 10 테너는 있었어요. 10명의 10 테너. 3 테너는 처음이잖아요. 3 테너는 그 이후로는 없죠. 근데 이 공연의 취지가 뭡니까? 결국은 고딩 파바로티라든지 개명대학 네. 부분도 그분 교수님도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네네. 우리 김태희 씨도 정규 과목으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것 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개명대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방대를 나오셔서 예, 그렇죠.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고 예. 예, 출중하신데 그 지방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은 크레임이 걸리고 좀 그랬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이태리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또 콩클이나 아주 뭐 5대 콩클, 3대 그렇죠. 콩클을 거의 다 석권하다시피 했던 그런 전적이 있으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오명 아닌 오명처럼 네. 그렇게 그 닉네임이 따라 붙었었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교수님에게 이제 의뢰를 했죠. 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꿈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전문적으로 공부도 못했고 네. 음악이 좋아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그냥 쭉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결국은 방송을 통해서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함께 쓰리 테너라는 그 감동스러운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 네. 꿈과 희망을 잃고 있었던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네. 또 꿈을 꾸고만 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 꿈을 그냥 꾸고만 있는 네. 그런 분들 꿈을 펼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예. 그런 콘서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그 이유는 우리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네. 이제까지 국회의원분들이나 누구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기회도 없었고. 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참 잘 됐고. 네. 근데 그 쓰리 테너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그 호세 카레라스하고 아까 네. 누구였죠? 그 도밍고. 네. 그다음에 또 고인이 되셨잖아요. 네, 파바로티. 파바로티가 없죠. 그 전 세계에서 못 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근데 이 쓰리 테너를 맨 처음에 또 기획하신 분이 누구죠? 쓰리 테너요. 예. 쓰리 테너 쇼를 기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빨리 말하세요. 김용 개그맨이라고. 저예요. 나야 나. 모든 게 나야. 모든 게 나로 이루어져 다. 근데 나만 안 돼 항상. 쓰리 테너 쇼도 내가 기획한 거야 이거. 근데 박수를 나한테 좀 쳐봐. 나는 조중동과 싸울 거야. 나 혼자 다 싸워. 난 유인촌과 싸울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그래서 사실 라디오 21에서요. 네. 기회가 되면 한 5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게 열악한 우리가 조건 속에서도 한번 그 쓰리 테너를 실험적으로 한번 한강 공원에서 한번 이렇게 라디오 21이랑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무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때는 박원순 시장님, 뭐 서영교님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직접 보하셔서 이 쓰리 테너는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없죠. 네, 없죠. 그게 없냐면 테너가 없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이 하이 테너가
몇 분 안 계시죠? 네, 하이테너가 귀하죠. 저희 나라는 그렇죠. 바리톤이 강세고. 예. 예, 하이테너는 뭡니까? 바리톤은 뭐고? 하이테너라는 거는? 하이테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세 번째 도 가운도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에서 그 열쇠 넣는 네. 그 위에 도가 바로 스탠다드 가운도고요. 가운도. 그렇죠. 네. 그 도를 지나서 첫 번째 도, 두 번째 도, 세 번째 도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하이체, 하이C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테너가 하이테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잘 됐다. 이게 잘 된 게 직접적으로 우리 그 김태희 씨는요, 장 변호사님 스타킹에서 진짜 영구 폴포츠, 오리지널 폴포츠가 붙었어요, 둘이. 근데 그 일화를 다시 한번 얘기해줘. 진짜로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기획된 상품이라더라고. 근데 이번에 딱 됐는데 제가 우리 그 김태희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한마디 얘기했는데 아주 좀 뿌듯이면 이게 한류가 축구도 이제 갔고 박지성이 됐어요. 김연아가 피겨스팅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김태희 씨 네. 외국 공연 다녀온 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네.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서요. 우리 쪽에 하이테너 김태희 씨 같은 분이 진출하게 되면 기회가 돼준다면. 후안 디에고 프로레즈라는 그 하이테너가 있거든요. 예. 페루 사람인데 예. 나이가 저하고 또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그분이 지금 하이테너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황제. 아. 고음의 황제. 예. 근데 그분이 하이 D까지 내거든요. 하이 D. 하이 D. 그러니까 네. 3옥타브 도를 지나서 도레 미까지 내는데 예. 저도 거기까지 나거든요. 야, 박수 한번 이겼으면 썩고 있었던 거야, 우리 김태희가. 네, 그래서 이제 못 배웠다고 썩고 있었던 거 못 배워서 쉽게 해서 무시당하고. 제가 우리 김태희 씨를 처음 알게 된 게요. 2년 전에 행사 때 한경희 씨 알게 됐어요. 진짜 사실 그러더라고. 이 대학교 그때 그죠 성악가 분들이 4-5명이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하더만 김태희 네, 씨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학 나왔고 야 쟤는 그냥 저 비주류야. 그냥 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김태희 씨가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한국의 폴포츠입니다. 그래서 나 그때 방송 때 난 못 봤었던 거야. 근데 너무 예의 바른데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대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그거 있잖아요. 뭐 막말로 가오 잡으러 지들끼리 있고 혼자서 떨렁 저랑 김밥 먹었죠. 네. 그래서 야 이런 현실이 깨져야 된다.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좋아했던 게 뭡니까? 그분들이 꿈을 줬잖아요. 상고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꿈. 네. 그래서 그 하이테너 그 세 분이 한다는 거는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도 없고 한경희 씨다는 게 역사상 최초,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우리 또 행운이고 이게 앞으로 한류 상품으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거를 이 기회를 좀 잘 해서 잘 네. 저희는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아까 한경희 씨 몰랐던 부분 네. 또 우리가 몰랐던 그 변호사님도 몰랐잖아요. 서로가 연대를 잘해서 잘 성공하는 게 좋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쯤 돼서 보면 하이테너란 과연 뭔가 지금 우리가 희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 오솔로미오라는 노래 아세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죠. 네. 라이브로 들어보셨어요? 뭐 친구들이 부르는. 아까 그 페루의 그 누구요? 우리 테이 씨 후안 부르는 데고 건 프로레즈. 모르겠어요. 페루 누구요? 후안 디에고 프로레즈. 후안 디에고 걔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프로레즈. 좀 짧게 하라고 그래. 자,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솔로미오를 한 소절만. 네? 1절만. 그게 자, 우리 네티즌. 실례 아니야, 실례? 아, 실례가 아닌데 원래 안 하게 됩니다. 아이, 무반주를 혹시 누가. 무반주를 안 하는데 저희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박수라도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아니 한 번만 자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무반주 한 소절만 한 소절만이라도 자 무반주로 한 번 한 소절만 이 예의가 아니지. 한 소절만요. 예 한 소절만 네. Mana tu sole più bello in e o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와 제가 원래 김태희 씨한테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키기 전에 김태희 씨가 항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장윤식 변호사님 자기가 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악조건 속에서 스타킹을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는 전국에 계신 성악을 배우는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 아까 우리 한경희 씨 나왔지만 굉장히 이 제가 동생이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무례한 부탁입니다. 원래 이 성악가는 제자로 턱시도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딱 쓰는데, 근데 우리 김태희 씨한테 항상 감사한 거는 이 방송에 나오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형 동생이니까 형이 안 시켜도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왜냐,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희 씨에게 박수 한번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저희 방송에서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 끝곡은 한경희 씨의 노래 벌써 1년 제 18번입니다. 네, 벌써 1년 남았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울 거라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1년도 아니면 이제 8개월 남았지만, 저희 방송 저 개그맨 김용의 나는 정자다는 저희가 이제는 조중동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꼼수다. 저는 김용미 이런 친구들의 후배지만 제 선배 입장에서 저도 선봉장 서는 겁니다. 저라도 안 하면 이런 방송이 없는 순간은 우리가 삶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김태희 씨 같은 분은 사실 죄송하지만 나는 꼼수다에서 볼 수 없잖아요. 나는 꼼수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 저희는 또 이렇게 후방 쪽에서 이렇게 우측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또 아까 전에 한 감독이 안 가시고 끝까지 기다리는데 이따가 많은 얘기 하시면서 저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경희 씨도 항상 감사한 마음인 게, 공지영 작가님도 이제 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한경희 작가님하고 같이 붙으니까. 우리 한경희 작가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많이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세계는 저희가 꿈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오늘 사실 법원에도 가야 되고 수임료도 받아야 되는데 무료 봉사, 저 때문에 코 껴서 내가 또 서영교를 왜냐면 근데 장윤식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라디오 21 우리 그 사장님 이하 우리 스태프들에게 너무 감사한 표현인 게, 저희가 딱 2명 했어요, 후보를. 하필이면 그 후보가 이현주, 서영규였어요. 저희 방송 나온 후보가. 근데 그분들이 또 된 거야. 그래서 장윤식 변호사님이 항상 라디오 21에 감사한 마음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또 박원순 시장님하고 서영규 의원님하고도 엄청 친하니까 우리 감독님 그 영화 할 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고생했잖아. 박원순 우리 많이 쫓아다녔어,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태희 씨 예술의 전당 좀 서서 후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라디오 21도 저희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꼭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이 같이 이불 덮고 계신 분에게 꼭 좀 전달해서 라디오 21도 좀 많이 배너 광고 좀 붙이고. 나 같은 놈이 없어. 박수는 나한테 많이 쳐야 돼. 내가 다 해. 그 다음에 우리 한경희 씨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제가 친구지만 사실 많이 꼬셨습니다. 왜냐면 경혜 안에 친구지만 뭐 너무 감사의 마음 드린 게, 공지영 작가님도 혼자 싸우기 힘들 것이고 조국 교수님도 힘들지만 또 너 같은 사람이 또 굉장히 의식이 있어요, 우리 한경희 작가. 그래서 전면에서 우리가 뭐 나설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저는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뭐 문근영이라든지 무슨 김병만이라든지 그런 후배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니들은 나서지 마라. 우리 선배들이 그냥 가서 다 털을 닦아 놓을 테니까 마음만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서로가 박수 한번 많이 쳐주면서 마음만 지지해주면 돼. 마음만. 어차피 나서는 거 우리가 나설 테니까. 그래서 올 중순쯤에 만약에 좀 잘 돼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좀 뜻이 전달되면, 그 우리 김태희 씨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고딩 파바로티 성함 그분이. 네. 우리 마지막 인사말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사회자 나예요. 내가 다 해줄 거야. 자, 김호중. 그래서 우리 라디오 21에서 계명대 교수님하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또 무료 봉사를 하신대요. 자, 우리 마지막 인사. 원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자,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우리 장윤식 변호사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번씩. 이 조중동 언론에 맞서고 있는 양대 산맥, 낙검수하고 나정자가 있는데, 이 나정자 더 분발해서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살아온 숙제다, 우리 한경희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정자에 나오니까 숙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숙제 같이 풀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경희 씨. 조금 더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국민들이 흥이 날 수 있는 가사 더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미 감사합니다. 썼어. 고양이를 키워봐가 질흥나. 자, 우리 그 마지막 또 말씀 많이 했지만, 우리 이거 보니까 장윤식 변호사님 이 방송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김태희 씨가 개인적으로 한 2달 방송에 말 많이 들었어. 이거 그냥 공짜로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김태희 씨도 마지막 인사 시간 조금 넘어섰네요. 네. 자, PR 하세요. 가을 그 5월달 할 거. 그 3테너만 중점으로 네. PR 하시면 돼요. 3테너 곧 이제 콘서트를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곡은 아는 정자 끝곡은 한경희 씨의 불후의 명곡 브라운 아이스의 벌써 1년. 노래 제목을 오늘 바꾸겠습니다. 벌써 8개월 남았습니다.
황경희 씨의 우리 명작사곡이죠. 브라운 아이스의 벌써 1년 들으면서 개그맨 김용의 나는 정자다는 매주 화요일 4시에서 6시 생방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나는 정자다를 치시면은 지난 방송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또 서영교 의원님 개원 되시고 나면 꼭 한번 모시게 한번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나는 정자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